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로 마음 깊숙이 남아있는 사연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이 영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분명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연금 150으로 여길 왜 사? 아들 녀석의 그 한마디가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비웃음이 섞여 있었죠. 당연하죠. 누가 월 150만 원의 연금으로 더는 살 수도 없는 낡은 시골집을 사겠어요. 거미줄이 가득 드리워져 있고 지붕은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고 기둥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던 그런 집이요. 동네 사람들도 말렸어요. 이제 나이도 먹으셨는데 뭐 하는 짓이에요? 몇 달 못 가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말들이 저를 자꾸 흔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집에서 뭔가를 봤어요. 아무도 보지 못한 뭔가가 그 폐가에 있었던 거죠. 그게 정말로 어떤 건지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제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낡은 집은 제 상상 이상이었어요. 정말 상상 이상이었다니까요. 처음 며칠은 굳이 말해서 뭐 하겠어요. 손가락이 부었고 허리는 계속 쑤셨고 밤이 되면 혼자라는 생각에 자꾸만 눈물이 났어요. 썩은 기둥을 고치다가 손에 가시가 박혔을 때 저는 혼자 울었어요. 새는 지붕 때문에 밤새 양동이를 들었을 때 저는 또 울었어요. 수도는 안 나오고 전기는 자꾸 끊겼어요. 겨울이 다가올 때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들은 자꾸 저를 흔들었어요. 엄마 이제라도 포기하고 다시 도시로 와요. 이건 엄마 나이에 할 짓이 아니에요. 차라리 좋은 요양원을 찾아 드릴까요? 그 말들은 제 가슴을 깊숙이 찔렀어요. 아들이 맞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정말로 내가 미쳤나 싶던 밤도 많았어요. 너는 뭘 하는 거야 아직도? 주변 이웃들의 그 시선도 참으로 힘들었어요. 동정과 비웃음이 섞여 있는 그런 시선들이요. 얼마 못 가서 다시 나갈 거야. 그런 말도 많이 들었어요. 어쩌면 다들 맞는 말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손이 터지도록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날씨가 나빠도 계속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집에서 뭔가를 느꼈거든요. 포기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날은 제일 힘든 날이었어요. 한밤중 폭우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빗소리라고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위에서 굉음이 났어요. 쾅! 지붕 한쪽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어요. 차가운 빗물이 한 줄기가 아니라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방황했어요. 양동이를 들고 걸레를 짜고 다시 양동이를 들고를 반복했어요.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집 전체가 물에 잠기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뚝 떨어졌어요. 그냥 앉아버렸어요. 어디 묻혔는지도 모르는 차가운 바닥에 그냥 앉아서 울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정말 미쳤나? 아들이 맞지 않았나? 절망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유혹이 저를 집어삼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정당한 생각 같았어요. 누가 봐도 정말로 누가 봐도 포기하는 게 맞는 생각 같았거든요. 저는 그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한 여자가 혼자 폭우 속에서 하염없이 우는 그 장면을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죽음 같은 절망을 느꼈어요. 정말로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 뭔가가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냥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3년이 지났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아침 해가 나면 일을 시작했고 해가 지면 일을 멈췄어요.
겨울에는 추웠고 여름에는 더웠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처음에는 지붕을 고쳤어요. 그 다음은 벽이었어요. 그 다음은 바닥이었어요. 그리고 문과 창문을 고쳤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차근차근이요. 돈이 많이 들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제 손으로 했어요. 유튜브도 봤고 이웃들에게도 배웠어요. 마지막에 아들이 와요. 마지못해 온 것 같았어요. 아들이 차에서 내렸을 때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거미줄 가득하던 폐가는 사라졌거든요. 대신 거기에는 햇살 가득한 정원이 있었어요. 그림처럼 아름다운 제 손으로 만들어낸 정원이요. 벽은 새하얀 페인트로 칠해졌고 창문은 새 것들이 달려 있었어요. 기둥들은 든든해 보였고 지붕은 단단했어요. 아들이 천천히 걸어 다녔어요. 정원을 보다가 집 안을 봤어요. 그리고 제 손에 통장을 내밀었어요. 엄마 이거 보세요. 아들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통장을 켜는 순간 아들이 말했어요. 월 150만 원 연금으로 이게 말이 돼? 아들의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들이 비난하는 눈물이 아니라 존경하는 눈물이었어요. 미안해하는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뭔가에 매료되는 눈물이었어요. 엄마 정말로. 아들이 더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들은 그 이후로 자주 와요. 도시에서의 피곤함을 풀어내고 와요. 제 옆에 앉아서 정원을 봐요. 그리고 제 손을 잡아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말해요. 이건 돈이 많아서 된 게 아니야, 아들아. 이건 계속하는 마음이 만든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보는 것을 믿는 마음이 만든 거야. 아들이 그제야 깨달은 것 같아요. 돈이 많아야만 행복하다는 건 거짓이라는 걸요. 월급이 많다고 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것도 거짓이라는 걸요. 진정한 부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걸요. 아들은 이제 제 통장도 알고 제 인생도 알고 제 마음도 알아요. 그리고 자신도 변했어요. 도시에서의 쥐처럼 바쁜 삶을 내려놓고 가끔 휴직을 내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 저와 함께 정원을 돌봐요. 정원이 자라나듯이 아들의 마음도 자라나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알아요. 폐가는 단순히 집이 아니었어요. 이건 제 인생 전부를 걸고 말한 일종의 다짐이었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비록 적지만 그것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 그런 다짐이 이 집이었어요. 그리고 이 집은 제 영혼의 집이 되었어요. 돈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어요. 비웃음을 받아도 할 수 있어요. 오직 포기하지 않는 마음만 있으면 절대 못할 일은 없어요. 당신의 인생에도 분명 그런 폐가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비웃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도전 말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그걸 믿는다면, 그걸 계속한다면, 그건 언젠가는 분명 보금자리가 될 거예요. 세상이 비웃어도 마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는 걸 저는 제 삶으로 증명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당신도 정말로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힘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당신도 누군가의 꿈을 비웃고 있다면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그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뭔가를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